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원입니다. 오늘은 운동선수 체력 보강을 위한 영양제, 식단, 한약, 보양식은 반드시 팔체질을 고려해야 이러한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축구 국가대표 백승호 선수 다들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백승호 선수가 인터뷰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오랜 기간 힘든 시기를 보내는 동안 어머니가 항상 함께했다라면서 어머니의 눈물을 떠올리며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뛰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백승호 선수의 어머니는 아들의 축구 선수로서의 성공을 위해서 홀로 스페인에 머물며 30대에서 40대까지의 그 꽃같고 황금 같은 젊고 아름다운 청춘을 포기했던 것이죠. 이 기사를 보면서 백 선수 어머니의 눈물 속에 담긴 많은 의미를 떠올리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군요. 혹시 여러분들 초중고교 축구 대회는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장 모습을 보면 아들이 다치면 어찌한다라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지켜보는 부모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들 부모들은 대회가 열릴 때마다 생업을 제껴두고 달려와 늘 축구장 한쪽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아버지, 두 손 꼭 모으고 앉아 기도하는 어머니, 이 땅의 모든 운동선수 부모들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운동선수로서의 성공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 정도의 피나는 경쟁을 거쳐야 하기에 운동선수 아들도 부모도 모두 마음 졸이고 가슴 아프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운동선수 아들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하고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 아들의 건강과 체력 보강을 위한 비싼 영양제, 식단, 한약, 보양식 등을 챙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근데 이렇게 귀한 아들을 위해 준비한 영양제, 식단, 보양식, 한약 등이 체력 보강은커녕 독이 들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저에게 체질 상담을 받은 두 운동선수의 사례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대전 팔체질 강의에 함께 하신 회원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프로골퍼로 활동 중이었는데 경기 중에 그만 졸도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라서 당황해 하시다가 혹시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팔체질 강의에 참석하셨다고 했습니다. 20대 아들을 만나보니 신체 건강한 열태양인 금양체질이었습니다. 이런 체격에 졸도라니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픈 원인은 물어보지 않아도 짐작이 되더군요. 너무나 당연히 체질에 맞지 않는 식단이나 보약, 보양식품, 영양제 때문이겠죠. 확인해보니 예상대로 공진단과 녹용 같은 태양인 체질의 독약인 영양식품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운동선수 아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 수많은 영양제를 구입해 먹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 영양제들은 금양체질 태양인 아들에게 거의 대부분 해로운 것들이었습니다. 설령 그런 영양제가 체질에 맞는다고 해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화학적 처리 과정에서 약한 간이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초등학생 운동선수 아들이 갑자기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온 경우였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놀란 어머니가 우연히 제 유튜브 방송을 보고 경기도 이천에서 가족들과 함께 대구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팔체질 진단 결과 아이는 금음체질 한태양인이었습니다. 작년에 연속해서 녹용이 들어간 한약을 먹었고 한의사가 권하는 공진단도 복용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홍삼도 틈틈이 먹었고 최근 다시 녹용이 들어간 한약을 먹게 하자마자 몸에서 두드러기가 확 올라왔다는 것이죠. 하나같이 한태양인 금음체질에게 독약 같은 한약, 영양제, 보양식이었습니다. 그동안 독소가 몸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자 폭발을 했던 것이죠. 사실 거의 모든 운동선수들이 체력 보강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녹용, 홍삼, 개소주, 종합 비타민 등의 영양제 보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럼 운동선수들이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이나 영양제 등을 먹으면 바로 탈이 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소 많이 섭취해도 일반인들과 달리 바로 탈이 나지 않습니다. 탈도 적게 납니다. 근데 왜 그런 것일까요? 일반인들은 운동선수들만큼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질에 맞지 않는 식단이나 영양제 등을 가까이 하면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대부분 몸속에 축적됩니다. 반면 운동선수들은 날마다 격렬하게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일부 에너지로 소모되거나 이에 맞지 않는 보약이라 할지라도 또 땀과 대소변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물론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몸속에 남아 오장육부에 쌓이게 되고 그래서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그런 나중에는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두 개의 심장을 달고 뛰는 사나이 박지성 선수를 두고 하는 말이죠. 두 개의 심장을 달고 뛰는 사나이 바로 박지성 선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박 선수의 심폐기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태양인 금체질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 선수의 아버지가 체력 보강을 위해 어릴 때부터 게소주를 그렇게 많이 먹게 했다는 기사를 오래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게소주는 그나마 녹용이나 홍삼, 공진단 이런 것들보다는 약성이 덜 양적입니다. 하지만 태양인에게는 결국 몸속에 화기를 쌓이게 만들죠. 박 선수의 피부가 어릴 때부터 좋지 않았던 것이 혹시 이들 양적 보양음식 보약 때문에 화기 상승이 되고 그로 인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축구와 야구를 비롯한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본인 체질에 맞지 않는 식단으로 음식을 섭취하고 각종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아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을 힘 다해 운동하는 아들들과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어린 운동선수들이 좀 더 건강하게 운동하고 보다 큰 성취를 이루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감사하건대 운동선수들이 체력 보강과 경기력 향상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본인 체질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체질의 이론, 영양제, 식단, 보양식, 한약 등을 잘 선택해야겠죠. 이렇게만 해준다면 운동선수 자녀들의 체력이 몰라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경기력 향상은 당연히 따라올 테고요. 팔체질 연구소에서는 정확한 팔체질 찾기 강좌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연구소에서는 상시적으로 팔체질 진단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과 딸의 건강한 성장이 걱정이신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대구 연구소로 언제든지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는 바로 이 방송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부모님들께 확실한 믿음을 드리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7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훈이었습니다.